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장 LS 머티리얼즈. 자, 30분 정도 장 남았는데 소소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17,000원대 정도에서 낙폭을 다 회복을 못했습니다. 아직 차트 보시면은 14,000원대까지 갔다가 낙폭을 회복 못하는 모습인데, 뭐 이거는 전체적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월 초에 빠졌던 급락세를 전혀 회복을 못했어요. 뉴욕은 이미 다 회복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좀 해보고요. LS 머티리얼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차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차트와 관련된 또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에 들어간 리포트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빠졌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AI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실적 비해서 고평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더군다나 새로운 AI 칩 블랙엘이 설계 결함으로 출시가 안 됩니다. AI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수익 모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미국의 경기 침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동안 엔화가 너무 싸서 거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엔화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자, 근데 엔화 가격이 올라갔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 청산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치 펀드들이. 왜? 담보 부족 발생했거든요. 여러분, 담보 부족 발생해 보셨죠? 주식 팔아야 됩니다. 어떤 주식부터 팔았을까요? AI 주식부터 팔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엔화와 가장 관련이 깊었던 상관계수가 깊었던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엔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엔화 값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갑니다. 같이. 왜? 엔화 빌려서 산 AI 주식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헤지 펀드들이 엔화를 대출받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청산할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두바이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수급이 원활치 않게 되면 유가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는데, 자,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죠.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일단 8월 28일 날 엔비디아 5월부터 7월 실적이 나옵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폭이 결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메이저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옵니다. 3, 4분기 실적.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간단히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틀라니의 개산책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선행해 갑니다. 자, 이거를 개별 종목의 실적으로 보고 얘를 주가로 본다면은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AI 주식에 해당되겠죠?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자, 걔가 신나서 가다 보니까 반려견이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너무 멀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여러분 시차를 두고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가겠죠. 지금은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갔던 AI 주식들이, 자, 아차 싶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격을 좁히게 되면은 다시 주식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10월 달에 실제로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실적 나오는 걸 보고서 다시 주가는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형국입니다. 실적과 기대감 사이에 괴리를 좁히는 과정. 자,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23,000원대가 지지가 될 줄 알았는데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14,000원대까지 왔습니다. 자, 고가 51,500원, 14,000원, 8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IPO 종목이 최고가 대비해서 여러분 70에서 80% 정도 하락하잖아요. 대충 바닥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짝 오차는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한 달 전에 2만 원대 있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의 인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영상인데 짧게만 재생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자, 좀 허박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1,500원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가격이죠. 내리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여기 2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IPO 종목은 최고가 대비해서,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바닥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51,5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에서 찐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암울한 얘기긴 한데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9,000원이면요.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빠지는데 무슨 맨날 바닥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가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테슬라 일정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그 가격에서 살짝 더 내려가긴 했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먼저 지분 관계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 LS 전선이 43%, KVR 투자가 9.35% 갖고 있습니다. KVR 투자는 케이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이게 사모펀드거든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공모 전에 투자했다가 공모 때 정리하고 남은 물량입니다. 2,400억 정도 물량이 남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물량 5만 원대 상장했을 때 팔았으면은 무려 5천억을 버는 거였습니다. 보유회수가 없었으면. 근데 못 벌었죠.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어요. 블록딜로 물량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악재는 악재입니다. 수급 악재. 그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하락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당연히 못 가겠죠. 수급이 눌렸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 보시면 여러분 이 가격 23,000원대에서 지지가 되다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3만 원대 돌파를 못했죠. 왜 돌파를 못했을까요? 3만 원대를.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공모가에서 80% 정도 빠진 바닥이라고 본다면 3만 원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공매도를 한 거죠, 위로. 자,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되죠? 3만 원대가 뚫려버리면 숏 커버를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퀴즈로 대응해야 됩니다. 가격 불분하고 물량을 채워야 돼요. 손실 나니까.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액분하기 전인데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뭐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하락을 염두에 두고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의외로 안 빠져요. 버팁니다.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실적 공식적으로 오픈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됐다고 스키즈가 발생했어요. 가격 부문하고 시장가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가 올랐어요. 단기간에.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급락을 합니다. 쇼커버가 끝나니까 스키즈나. 바로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LS 머티리얼즈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LS 머티리얼즈 이슈들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홈페이지에 전력망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전력 관련 이슈로 LS 그룹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올해. 그죠? LS 일렉트릭, LS 에코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왜? 자, AI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기존의 전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40%를 줘야 되는데 전력망이 노후돼서 다 바꿔야 됩니다.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관련 종목이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못 간 게 LS 머티리얼즈인데 LS 머티리얼즈 전력 이슈가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수급이 엉망이었습니다. 이슈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여러분. 블록 뛰는 물량이 나오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데 반영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반영이 됩니다. 한꺼번에. 자, 먼저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터, LS 울트라 커패시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전 시장은 전기차 불안과 상관없이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터, 리튬이온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테슬라도 그래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LS 머티리얼즈의 리튬이온 커패시터도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체 매출의 85%가 북미, 유럽에서 나오는 자, 그 중에서 70%가 북미, 유럽에서 나옵니다. 자, 환산해 보면 전체 매출의 60% 가까이 북미, 유럽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매출의 85%가 북미, 유럽,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70이 북미, 유럽이에요. 무슨 얘기냐? IRA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북미에서 매출이 있거나 북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LS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매출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빠진 부분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전기차 피크아웃 우려야 불황에도 상관없이 LS 이링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장이 된다면요, 충전 이슈이기 때문에 LS 이링크 무조건 급등 나옵니다. 이때 LS 머티리얼즈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리튬 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있어요. 자, 이것도 잠재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재가 반영이 안 됐었죠.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수급 때문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예요, 전 세계에서. 자, 이 정도로 장벽이 높은 기술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다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에 이어서 AI 관련 AI 대체 에너지원으로 고효율 연료 전지가 부각되면서 블룸 에너지 공급한 이력이 있죠. 이거 반영되다가 3만 원대 밀려버렸습니다. 왜? 3만 원대가 중요한 가격대잖아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입니다. 이게 뚫리게 되면 숏 스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눌렀어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보유에서 묶이는 바람에 못 팔았습니다. 지금 블록딜로 넘기고 있는데,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 먼저 이슈에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4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티라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매출의 85%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이 해외에서 나온 부분 중에 70%가 북미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기업이라는 얘기고 IRA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LS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합니다. 충전 이슈로 같이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다섯 번째, 연료전지 시스템. 이런 것들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됐어요. 수급이 악화되면서 한꺼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트리거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급. 블록딜을 하는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9.35% 정리해야 되겠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중입니다. 자, 수급은 나중에 차트에서 보도록 하고요. 충전 이슈가 좀 중요한 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이슈.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최근에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기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자, 울트라 커패시티라는 제품 있잖아요. 주력 제품. 자, 9월 말쯤에 LS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시스템. 공급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이 번호로요. L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G의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픈되면 시장에 주가 낙폭도 컸겠다. 급등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일정 챙기시고요. 박민수가 PB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주간 세력회의를 통해서 나온 정보입니다. LS라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고요. 자, 아까 차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 내린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받치는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더 내려가긴 했거든요. 공모가 최고가에서 80% 정도까지. 자, 받치는 세력은 누굴까?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지분이 어떤 식으로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아요. 자, 근데 외국인이 사는데 왜 주가는 많이 못 가느냐? 제가 PB생활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게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제가 주문을 받아보니까 저 바닥에다 깔아놔요. 그 다음에 구간 매수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시장가 근처. 마지막이 시장가죠. 지금은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도 바보가 아닌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고 블록딜에 나오는 물량이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따라가 살 필요가 없죠.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에 블록딜이 나오는 가운데 자,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급이 정말 중요해진 타이밍입니다. 자, 근데 공격적으로 안 사고 있죠. 왜? 물량이 많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모펀드의 블록딜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 얘네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에 따라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도 정해질 겁니다. 어떻게 때릴 건지. 세 번째, 헤지펀드가 매수하는 타이밍도 정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블록딜을 넘길지.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보다도 수급적인 측면.
낙폭이 크다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박민수 예상대로 거의 8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급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사모펀드의 블록딜 관련 전략을 담은 리포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죠.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리튬이온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 출구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톤 파트너스의 출구 전략,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출구 전략 관련 구간별 매매 대응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톤에서 갖고 있는 펀드의 사모펀드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LS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출구 전략 자료 요약한 거 꼭 보시고요. 구간별 대응 전략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도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인데 텔레그램 방이고요.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자,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해서 LS 머티리얼즈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무료방입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생겼다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활용하시고요. LS 머티리얼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임라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잠정 실적 나오고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 금리 인하폭이 결정되겠죠? B컷이냐 아니냐. 세 번째 10월 중순까지 3, 4분기 기업 실적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LS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 개별 이슈가 또 있죠. 9월 말에 나올 G 일정,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입니다. 주가가 10월 달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고, 첫 번째 사모펀드의 블록딜 전략이 나올 거고, 두 번째 3만 원대를 중심으로 공매도 세력들 그 위에서부터 공매도를 했습니다. 내리 누르겠죠. 세 번째 헤지펀드들 아직 1단계입니다. 매수에 2단계 정도 가야 좀 움직일 겁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LSR 있었죠. 리포트, 사모펀드 출구 전략, 매집 전략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매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LS라 보내주시면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 G 일정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개별 종목 리포트. 자, LS 머티리얼즈의 출구 전략, 케이스톤의 9.35% 갖고 있는 출구 전략, 대주주 빼고 가장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자, 자료 꼭 확인하시고요. 대응 전략도 꼭 필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대박 종목들입니다. 이것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방이고 저를 사칭한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리고 요번에 제가 새로운 리포트를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시장 급락했을 때 누가 팔았을까요? 헤지펀드, 기관, 외국인?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팔았습니다. AI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비중이. 고빈도 매매라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냅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비중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가 PB 생활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주식 비중이 70%까지 늘어났어요. 알고리즘 매매가 트레이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AI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매 비중이 70%나 되는데 그래도 전략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PB 생활부터 할 때부터 만들었던 자료인데 업그레이드 했어요. 알고리즘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발견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자, 알고리즘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1000분의 1초로 주문낼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전략은 알아야죠. 시장별로 제가 분석해놨고 종목별로 그 다음에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급락 나왔잖아요. 반대로 급등이 나올 때도 여러분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자,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 이론 딱 맞아요. 이게 제가 봐도 정말 정확합니다. 자, 기대감 때문에 촉발된 게 AI에 대한 기대감이죠. 주식들이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갑자기 돌아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주인이랑 돌아가는 중입니다. 얘가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차가 있겠지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실적이 나오는 10월 달까지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변동성 커질 겁니다.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꼭 확인하시고요. 잠정 실적이지만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FOMC 추석 끝나고 나오는 결과, 금리 결과 확인해야 되고 10월 중순에 실적 3, 4분기 실적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었죠. 9월 말에 있을 G 일정, 울트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 그때까지 변동성 커질 겁니다. 필요한 자료,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특히 여러분 알고리즘한테 AI한테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략은 알아야죠.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